우리가 변곡점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죠? 변곡점이라는 것도 알고 여기가 네모야. 네모에서 중근을 가져요. 중근을 갖겠다는 소리는 요 방정식의 해가 중근이라는 소리고 f'x의 구조가 뭐 이랬겠지 뭐 x-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중근을 갖는다. 이런 거를 알겠죠. 된 거죠? 그리고 실제 한 번 더 미분을 해봐요. 미분을 해보면 2배에다가 x-1에 1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미분에서 0되게 하는 지점이 두 번 미분에서 0되게 하는 지점이 1로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변곡점인지 아닌지 이제 판단을 내리려면 이 전후에서 이게 바뀌어야지. 이렇게 위로 블록이었다 아래로 오르고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f2' a가 0이었다고 해서 x는 a에서 변곡점을 갖겠느냐? 이거는 거짓이잖아요. 두 번 미분해서 0이 됐다고 해서 변곡점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가령 얘가 이렇게 x 4제곱처럼 이렇게 생겨 있대요. 그러면 한 번 미분을 하게 되면 4x의 세제곱이 될 테고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12x의 제곱이 될 텐데 그러면 두 번 미분해서 0을 집어넣더라도 항상 0이잖아요. 그렇다고 얘가 변곡점이냐? 뭐 그렇지는 않잖아. 그죠? 변곡이 아니잖아요. 변곡이 아니다 보니까 f2'이 0이라고 해서 항상 변곡점이냐? 이거는 거짓이에요. 그 전후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게 되는 거죠? 부호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면 얘는 참이게 되겠죠. 이해된 거죠? 변곡점이라는 것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에 두 번 미분에 0이 된다고 해서 항상 변곡점은 아니야. 그 직전 상황, 그 전후를 봐서 f2'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죠? 얘는 f2' 보면 그대로잖아. 그대로잖아 이거.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뭐 여긴 변곡점이래요. 3차 함수는 여기도 변곡점이 있거든. 여기에. 변곡점에 대해서 항상 뭐예요?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죠. 3차 함수는 이런 거 기억해야 돼. 변곡점의 대칭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변곡점이야. 근데 또 이런 게 있죠. 아니 저게 2차 방식 허근을 가질 때도 있잖아. 그럴 때는 이렇게 써야죠. 갔다가 훅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써야죠. 이렇게 너는 f'x를 해봤더니 뭐 이런 거 x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허근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도 한 번 더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해보면 2x 이렇게 되거든. 너는 0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해보면 x는 0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치면 여기가 x는 0이었을 거라고. 변곡이건 맞잖아. 위로 블록이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거잖아. 이해되는 거죠? 여기 또한 변곡점이에요. 너도 변곡점이고 그렇다는 소리는 얘가 여기에 대한 대칭이라는 소리야. 결국 3차 함수는 어떠한 계형을 통해서 보더라도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요. 변곡점에서 대칭이라는 소리는 이거 넓이 같다는 소리야. 보이죠? 대칭 구조니까 넓이 같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아셔야 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얘 두 가지 케이스를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미적분 2에서도 단독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여기를 가만히 보세요. 얘를 보면 3차 함수가 얘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가지를 보면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아요? 그죠? x제곱의 음수였다면 계속해서 아마 감소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케이스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 일단 다항함수의 3차 함수의 확정지어서 얘기를 해보면 3차 함수가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쟤는 극대고수가 다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얘들은 극값이 지금 없죠. 두 개의 극값이 없잖아요. 3차 함수가 극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억해야 돼. 극값이 없다는 소리는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구나. 왜냐면 극값이 미분이 가능한 함수를 보면 증가했다 감소하고 감소했다 증가하고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극값이 없다는 소리는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거나 그 소리거든. 그래서 두 번째 스토리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증가 함수가 되거나
혹은 감소함수가 되거나 이렇게 됐겠죠. 또 실수 전범위에서 계속 증가가 되거나 계속 감소가 되는 함수들을 정의로 써보면 이렇게 될 거라고.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커지면 함수값이 커져요 라고 얘기하면 구간에서 증가의 정의니까 너는 증가함수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커지는데 함수값이 작아져요 이렇게. 그러면 너는 구간에서 감소의 정의니까 감소함수의 정의, 이런 얘기가 될 거라고. 여기까지 같은 스토리겠죠. 또 실수 전범위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이런 함수들을 1대1 함수라 해요. 이렇게 1대1 함수라고 부르는데, 그 보통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것을, 뭐 할 때마다 할 게 많죠.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것을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불러. 구분 지어야 돼.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것을 1대1 대응이라고 부르잖아.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이런 함수를 보면 공역, 실수 전범위, 치역, 실수 전범위 다 되는 거잖아. 그래서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3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또는 1대1 함수가 되도록 같은 소리야. 오른쪽 두 개의 개형을 묶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대1 함수의 정의가 있죠. 확통할 때도 뭐 몇 번 봤을 텐데, 1대1 함수의 정의는 정역에 있는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1대1 함수의 정의죠. 기억나요? 정역에 있는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뭐 그렇잖아. 얘는 1대1 함수 아니잖아. 가로로 선을 딱 그어보면 똑같은 게 3개나 나오는데 뭐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너는 가로로 선을 그어봤더니 하나밖에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원명제가 참이면 대원명제가 참이야. 그래서 f의 x의 원 함수값이 같아. 그러면 정역에 있는 원소가 같대요. 그럼 얘도 1대1 함수겠구나. 근데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경우가 그래프상에서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봐도 괜찮겠어요. 됐죠? 그래요. 그 여섯 번째, 1대1 대응 그러면 뭐 생각나는 거 있지 않냐? 1대1 대응? 뭐가 존재하지 않니? 역함수. 역함수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그러면 이 묻는 이 스토리가 3차 함수에서만 물었잖니. 만약에 3차 함수에서만 물었으면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극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증가함수가 되도록, 계속해서 감소함수가 되도록, 증가함수의 정의, 감소함수의 정의 구간에서 1대1 함수가 되도록, 1대1 대응이 되도록, 1대1 함수의 정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런 말이 나왔잖니. 3차 함수에서만 국한을 지어보면 딱 이런 스토리죠. 얘잖아, 얘. 얘니까 주어진 3차식을 미분을 해요. 0으로 만들어놔요. 근데 극값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점의 x표가 없다는 소리는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얘는 한 개의 중근, 얘는 허근, 이런 얘기니까 이 두 개만을 지금 원하고 있죠? 두 개만을 원하고 있어서 이 2차 방식의 근이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얘는 3차 함수였을 때는 그래. 근데 우리는 미적분 투도해야 되는 거니까 초월함수로 이제 가잖아. 초월함수거나 3차 함수가 아니거나, 여기까지 됐죠? 다항함수로 해석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똑같아요. 이 얘기가 다 같은 소리잖아. 전부 다 같은 소리잖아. 전부 다 같은 소리라는 얘기는 결국 뭐 보이라는 얘기냐면 증가함수임을 보이라는 소리야. 계속해서 증가함수임을 보이라는 소리야. 이해됐어요? 혹은 결국 이 얘기가 요것만 주목해서 보면 돼.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거나 이 스토리라는 걸 지금 알잖아요. 그러니까 개하로 가면 돼. 개하로 가면 되는데 또 이걸 또 알아야죠. 결론만 일단 지어볼게. 주어진 식을 미분을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증가함수의 정의고, 주어진 식을 미분을 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감소함수의 정의잖니? 그래서 초월함수였을 때는 이거 하면 돼. 이거, 요거. 이건데 제한된 변형이 있을 수도 있고 제한된 변형이 없을 수도 있거든. 얘는 지금 실수 전범위에서예요. 실수 전범위에서 증가함수가 되도록 그러면 얘 증가.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너는 감소함수. 이거거든요. 그런데 제한된 범위가 있대. 그럼 얘기가 달라. x가 a인 상태, a보다 큰 상태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세요는 x가 a였을 때에만 이러면 되는 거고 x가 a였을 때에만 이러면 되는 거야.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3차 함수였을 때는 심플하게 가면 돼. 근데 초월함수였을 때는 오히려 더 심플할 수도 있어요. 너만 보이면 돼. 된 거야? 오케이. 이쪽 내용을 좀 잘 보시면 되겠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봅니다. 그럼 이거 잘해야 되잖아. 이거를 잘하려면 해야 또 이제 fx가 f'x가 0보다 크대. 그럼 fx는 뭐 하니? 어차피 다음 단원이 도함수의 활용이에요. 어차피 할 내용이었어. f'x가 0보다 크지? 그럼 fx는 뭐라고 판정하지? 증가함수라고 판정하고 fx가 증가함수면 봐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함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은 다 참이야. 이렇게 이쪽은 참인데 이 반대로 가는 건 거짓이에요. 이쪽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항상 증가함수냐? 아닐 수 있거든요. 그 아닌 얘가 뭐가 있냐면 미분의 정되게 하는 함수 요거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미분의 정이 되는데 증가함수라고 볼 수 있나?